그래서 함수의 성질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많이 했지만 잘 안 했거든? 딱 한 번 증명할게. 잘 봐. 잘 보세요. x는 a 대칭. 어떤 함수가 x는 a 대칭, 어떠한 선대칭을 갖는데, 그럼 이제 어떠한 x는 어떠한 세로선에 대한 대칭을 갖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 함수가 어떠한 세로선에 대한 대칭을 가지려면 뭐 대칭이 생겼어. 이렇게 갔는데 세로선 대칭. 함수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의 대칭을 갖는다면 거기 내부에 어떠한 점을 잡을 건데 여기서 x만큼 뒤로 가. 그러면 여기가 a 더하기 x겠지? x만큼 뒤로 가. 여기가 a에서 x만큼 앞으로 가니까 a 더하기 x, a에서 x만큼 뒤로 가니까 a 빼기 x 맞아?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한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어떤 함수가 x는 a 대칭을 가지려면 a에서 a만큼 앞으로 가든 a에서 x만큼 앞으로 간 거랑 x만큼 뒤로 간 거랑 그 두 개 함수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 항상. 그럼 얘에 대한 함수값은 fa 더하기 x, 얘에 대한 함수값은 a 빼기 x겠죠? 그 함수값이 항상 같으면 된다고. 이게 증명입니다. 그리고 a 빼기 x를 이 상황에서 내가 t로 처한다면 x는 a 빼기 t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일단 치워내주면 a 빼기 x를 t로 처하면 x가 a 빼기 t야. 맞아? 뭐가 되냐면 2a 빼기 t가 돼요. 그럼 다시 fx 돌려주면 fx는 2a 빼기 x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도 x는 a 대칭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a 대칭 두 개야.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어떠한 함식 두 개가 똑같대. 그러면 대칭성을 말할 때가 되게 많은데 a 빼기 x랑 a 더하기 x가 같다던가 f 2a 빼기 x는 fx다던가 이딴 말 주면 그 친구는 x는 a 대칭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라고. fx가 2차례. 근데 다음 fx는 뭐 4 빼기 x는 f4래. 미안. 4 빼기 x가 fx래. 무슨 뜻일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f4 빼기 x는 fx가 무슨 뜻이야? 이거 fx가 x는 2 대칭의 뜻이야. y는 fx가 x는 2에 대한 대칭에 대한 뜻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어떤 세로선에 대한 대칭을 갖는데 그럼 이게 2차 함수 입장에서 뭐인 거야? 대칭축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축방이 x2라는 뜻이야 결국은 2차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음 2차 방정식의 축방은 x는 2에요 를 안 주고 이딴 말로 준단 말이야. 더럽게. 이게 선대칭의 기본형이고 점대칭은 a, b 대칭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결국은 메인 다원이 3차랑 4차의 그래프라겠죠? 그러면 4차의 메인 성질이 선대칭이야. 메인이라기보다는 가장 유니크한 4차 성질 중 하나가 세로선 대칭. 그럼 이딴 식으로 줄 수 있겠죠? 4차의 가장 이쁜 버전이 2차랑 흡사하게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점대칭을 갖는 가장 유니크한 함수 중 하나가 뭐냐면 3차 함수입니다. 즉 3차 합차가 이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이거 모르면 또 해야 돼 나중에 가서. 한 번만 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대칭을 갖는 함수 가장 대표는 뭐 사인 코사인도 있지만 그건 이과에 대해 하는 거니까 우린 족밥이니까 3차 함수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3차 함수가 있다. 이 책에 3차 마찬가지 x는 a 대칭을 갖는 가장 이쁜 함수를 3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3차 함수라고 쓰는데 보통은 어떠한 친구가 다음처럼 a, b에 대한 대칭을 갖는데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어떠한 3차 함수가 어떠한 함수가 a, b에 대한 대칭을 갖는다면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은 반드시 A, B에 대한 대칭을 가져야 돼. 두 개의 점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X만큼 뒤로 가고 X만큼 앞으로 간다면 똑같이 X만큼 뒤로 가고 X만큼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X를. 그럼 여기가 지금 X는 A인데 뭐 할 거냐면 뒤로 갔어. 여기가 X는 A인데 A에서 X만큼 앞으로 가고 X만큼 뒤로 갔다고 이렇게. 그럼 그때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얘가 F A 빼기 X라는 Y좌표, 마찬가지 얘가 F A 더하기 X라는 Y좌표 해도 점대칭이니까 X를 반띵하면 반드시 Y도 반띵돼야 돼. Y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F A 빼기 X랑 A 더하기 X가 얘의 중점이 B에 나온다. 얘가 B니까 얘랑 가운데에 B가 있어야 돼. X가 X 빼기 A, X 더하기 A 반띵이 A라면 가운데가 A라면 Y값도 가운데가 B란 말이야. 그래서 F A 빼기 X랑 F A 더하기 X의 가운데 평균이 B야. 그럼 다음 두 개의 평균값 B 나오면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F A 빼기 X 더하기 F A 더하기 X의 평균 반띵한 게 BAU가 나오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A, B 대칭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모양이 되게 썩었기 때문에 다음 썩은 모양이면 A, B 대칭이라고 눈치를 까야 된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면 2분의 어떤 fx가 2분의 뭐 2 빼기 x 2 더하기 x 뭐 3 뭐 이따 얘를 만족한다. 읽어야 된다고. fx는 2,3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이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대칭했죠? 또 뭘 볼 수 있을까? 1차, 2차 또 뭐 했어? 유리, 무리 했잖아. 유리는 뭐야? 유리 함수에서 우리 뭘 배웠어? 점대칭 배웠죠? 선대칭 배웠죠? 또 뭐 배웠어? 아까 나왔잖아. 점근선. 점근선은 좀 이과형이거든. 좀 문과는 좀 취급 잘 안 해요. 이런 어려운 거 잘 안 해, 문과는. 그래서 이거는 미적분 2 가서 주로 씁니다. 왜냐면 정확히 말하면 순서가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미2 가서 점근선을 함수의 극한으로 찾아요. 나중에 가는 겁니다. 이건 분과는 할 일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미2에서 함수의 극한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계산하고 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할 수 있구나 정도인 거고, 이과처럼 맨날 구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 배웠잖아. 무리함수의 메인 성질은 뭐야? 무리함수의 메인 성질이 뭐야? 어? 무리함수의 메인 성질은 공격? 했잖아. 무리함수의 했잖아. 이것도 무리함수의 메인 성질, 무리함수의 본질은 2차 함수 역함수였지. 역함수로서의 의미가 같지. 지수랑 로그의 관계가 뭐예요? 역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난 뭐 했지? 다시 넘어와서 지수는 재미가 없어요. 지수에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했던 건 뭐냐면 증가감소. 즉 지수 로그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했지. 증가야 감소냐. 그럼 증가 감소랑 이어지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예요. 우리가 지수 로그에서 최대 최소를 배웠죠. 왜냐면 지수랑 로그는 증가랑 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가 감소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뭐도 했어? 오목볼록, 오목하냐, 볼록하냐, 뭐 이런 걸 했지? 맞아?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미분으로 찾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가
지수랑 로그는 항상 증가만 항상 감소하기 때문에 미분하지 않고도 언제 증가하는가, 언제 감소하는가를 볼 수 있지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증가 감소를 구하면 최소. 그럼 5%까지 우리가 미분을 하고 싶다. 그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변곡점도 배워야 되고요. AI 변곡점이 온다! 이런 말 하죠? 변곡점의 정의는 오목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기울기가 바뀌어요. AI에 변곡점이 온다고 하잖아. 변곡점이 오면 기울기가 바뀌어. 확 바뀐단 말이야. 임계점 아니에요? 영향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이런 게 변곡점이거든. 이게 위로 볼록하다가 똑같이 증가하는데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위로 볼록은 별로 안 증가해. 아래로 볼록은 짱 많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씩 증가. 좀 더 그림이 이상한데. 위로 볼록은 조금밖에 증가해도 별로 안 증가하지만 아무리면 증가 엄청 빨리 해. 그 때문에 변곡점이 지나간 순간 오목볼록이 바뀌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가 엄청 빨리 증가한다고. 급격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AI에 변곡점이 오면 굉장히 많은 빠른 변화가 오겠지. 지금까지와 다르게 지금까지야 AI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며칠 이럴 수도 있거지. 가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변곡점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변곡점이 언제 온다? 라고 말하죠. 변곡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한 게 뭐냐면 안 한 게 뭐 있어? 그게 아직 안 배웠잖아. 주기 정도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이란 뜻이라고. 극한이라기보다는 안 한 게 뭐냐면 여기서 파생된 게 오목볼록 뽕물이라는 거야. 뽕물이 이 뽕물이를 뭐라고 하냐면 극값이라고 불러요. 아직 극값 안 했습니다. 극값. 그게 뭐냐면 네가 산을 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을 타면 뽕우리들을 탈 거 아니야. 이 뽕우리들에도 의미가 있거든.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그럼 함수의 극한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함수 fx가 2x가 있다고 치자. 그럼 x에 따라서 y가 움직이거든. 근데 x가 어떤 값에 무한히 다가가는 중이거든. 그러면 x가 어떠한 1이라는 값에 무한히 다가가. 무한히 다가갈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0.9, 0.99, 0.999, 0.9999 이런 방식으로 x가 1에 무한히 다가갈 수 있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x가 1로 무한히 다가갑니다 라고 불러요. x가 1로 다가가고 있다? 0.9, 0.99, 999, 9999 그러면 이때 보고 싶은 건 그때 y값은 어디로 가는데 즉 x가 가로가 어떠한 수에 무한히 다가가면 y는 어떻게 될까를 보는 게 극한의 기본이야. 그럼 fx가 2x니까 x가 0.9면 y는 얼마야? 얼마야 이거? 1.8이요. 1.8 0.99면 1.98 999면 1.998 1.999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점점점 어디로 다가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2 다가가죠?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1.1 1.01 1.001 1.0001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 마찬가지 y도 2.2 2.02 2.002 2.0002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얘도 이쪽 방향도 2로 다간다고 말 수 있나? 그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건 x가 어떠한 수에 무한히 다가간다. 리미트 극한 x가 1로 무한히 다가갈 때 y가 어디로 가니? 즉 이쁘게 쓰면 리미트 x가 1로 무한히 다가갈 때 fx y는 어디로 가니? 근데 직관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해보니까 y가 2로 다가가는 거 맞습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2가 나온다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얘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혹은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리미트 x가 1로 할 때 fx가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극한값을 가지면 우리는 2로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2로 수렴하면 우리가 극을 갖는다. 같은 말인 건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x가 어떠한 수로 무한히 다가갈 때 y가 단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야 돼. 근데 이때 x가 1, 2 아닙니다. x는 1로 무한히 다가가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다가가는 중이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다가간다는 거는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점점 더 다가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 우리나라, 세로운동, 전방 1m 점점점 다가가는 거야. 점점 더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은간우가 밖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전방 1cm 붙었어. 그러면 이렇게 정말 0.000을 이렇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필요에 의하면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정의는 리미트 x가 1로, 즉 x값이 어떠한 숫자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y가 어떠한 단 하나의 숫자로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그 숫자를 우리가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2로 수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 왜 하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관으로 보고 나중에 가서 성질로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은 확인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약간 모순이야.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극한을 찾아서 개로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싶은 건데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는 건 거꾸로란 말이야. 지금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인 거야. 아,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도인 거지. 나중에 극한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 책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친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렸어.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1는 뭐 나와? 1은 뭐 나오죠? 1은 2 나오거든.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거 다시 해석해보고 있는 거야. 잘 봐. x가 왼쪽에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0.9, 0.99, 999, 9999, 999 점점점 1에 무한히 다가가고 있는 거 맞아? 그때 y값이 어디로 다가가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왼쪽에 다가가면 x가 점점 0.9, 0.99, 999 다가가면 y도 2로 무한히 다가가고 있는 상태 맞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1.1, 1.01, 1.001 점점점 1로 다가가면 그때 y도 점점 2로 다가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네. 맞아요. x가 점점 1로 간다는 건 따라가잖아. 그럼 점점점 y는 어디로 가? y도 2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네. 근데 마찬가지 이렇게 가도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네.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왼쪽에서 뚜룩 다가갔을 때 y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 반대쪽도 마찬가지. x가 뭐에 다갈 때 y도 어떤 쪽으로 가냐? 딱 맞물리고 있죠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맞물리는 값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이제 뭐랑 좀 조심해야 되냐면 fx는 ex랑 fx는 gx는 2x 곱하기 x 빼기 1분의 2x x 빼기 1 얘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얘 이해 다 항상 이렇게 푸는 거지만 이해 돕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얘랑 차이점이 뭘까? 정형이 다. 맞아요. 오. 얘 2x고 얘는 x 빼기 1분의 2x x 빼기 1은 이거 지워질 거야 이렇게. 지워지면 2x인데 왜 굳이 이렇게 썼냐 이거야. 얘는 정의역을 제한하기 위해 준 겁니다. 얘는 x는 1이 아니야. 정의에서 1이 빠져. 그러면 다음 친구는 약분시키면 x 빼기 1이 지워지면서 2x밖에 안 남지만 실제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치면 어떻게 생기냐면 또 생겼는데 어떻게 되냐면 빠꾸나 했어요. 1에서
원래 2니까 이 그래프는 y는 gx는 1에서 다음처럼 빵꾸나 있거든. 그러면 정의역이 1이 안 된다는 건 이 친구는 봐봐. 이거 g1이 뭐야? 아이고 미안. f1이 뭐야? fx가 2x면 f1이 뭐냐고. 2요. 2지. 어떠한 숫자를 넣었을 때 등장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이제까지 배웠던 가장 이쁜 함수, 다항함수 친구들은 함수값, 극한값을 비교해보자면 극한값도 2고 함수값이 2거든? 똑같단 말이야. 즉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빵꾸도 없고 끊긴 것도 없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각각 존재하고 항상 같다.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 맞아 지금? 같지? 그런데 이제부터 그렇지 않다고. 다음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친구는 x는 1일 때 빵꾸가 있단 말이야. 빵꾸야. 그럼 이거 x는 1일 때 정의가 없으면 f1이 존재해 안 존재해? 이거 존재 안 해. 뭐가 없는 거야? 함수값이 없는 거야 이 친구는. 함수값이 존재 안 한 상태인 거라고. 그죠? 근데 극한 계산을 볼까? 리미트 x가 1로 할 때 gx 구해볼까? 즉 극한은 함수값과 관계없이 등장할 수 있거든. 아까 뽕우리에서 빵꾸가 했는데 왜 극대는 존재하냐며. 즉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극대 없는 건데 xl로 무한히 다가가. 그럼 왼쪽에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왼쪽에 다 갔어. 그럼 이쪽 쭉 다가갔어. 그럼 이제 x가 점점점 1로 갈 때 y도 1로 가고 있고 마찬가지 이쪽도 다 간단 말이야. 2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은 존재 안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빵꾸가 그런 의미야. 빵꾸가 있다면 빵꾸인데 다음처럼 양쪽 끝이 맞물려 있으면 극한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어. 바꿔 말하면 극한값은 함수값과 관련 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극한값은 함수값과 관계없이. 함수값이 있으면 극한값 없는 거 아니에요? 됐어? 넘어간다. 다시 연습해볼게. 다시 연습한다. 잘 봐. 지운다. 이 친구 3에서 극한값 찾아볼까?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fx 어디로 가니? 2요. 그럼 지금 뾰로롱 해보니까 2로 가고 있죠? 지금 극한값이 2로 존재하거든? 함수값 구해볼까? f3 얼마야? 2지. 즉 극한도 존재하고 함수 존재하고 같지? 얘가 이제까지 배웠던 기본 함수들인 거야. 다 이런 모양이었지. 우리가 배우던 1차, 2차, 유리, 무리, 지상과 전부 다 끊긴 것도 없고 빵꾸도 없어.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처럼 그지 같은 모양을 줘. 그럼 다음을 보면 이 친구 봐봐.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야? 지금 빵꾸가 있거든? x는 7에서 극한값 리미트 x가 7로 갈 때 fx는 지금 극한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4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거든? 근데 함수값은 빵꾸나 있고 이거 7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섹시 여기 돼 있잖아. 그러면 함수값 f7은 얼마인 거야? f7은 3인 거야. 즉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도 존재하지만 서로 다르지. 그죠? 빵꾸나 있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볼까? 얘는 극한이 존재할까? 리미트 x가 10으로 할 때 fx가 존재하니? 극한이 존재하려면 왼쪽에 다가오는 거랑 오른쪽 다가오는 거랑 같아야 돼. 뭐 왼쪽 다가오는 건 5고 오른쪽 다가오는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안 만나지?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극한값은 x가 어떠한 값으로 무한히 다가가는데 무한히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야. 왼쪽에서 오든가 오른쪽에서 오든가. 근데 그게 단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야 돼.
얘는 5로 가고 얘는 6로 간단 말이야. 다르지?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수값 F10은 얼마인 거야? 얘는 빵꾸. 색신이니까 10는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돼. 즉 이 친구는 극한은 없지만 함수값은 존재하는 상황인 거라. 다시 어떤 fx가 xa로 가는데 x는 a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함수값은 아닌 거야. 극한을 구해본 겁니다. 결과를 같을 수 있지만 리미트 x가 a로 무한히 다 가면 그때 fx가 어디로 가는가 궁금한 거야. 근데 거듭말하지만 일정한 값 하나에 일정한 값 알파죠? 하나라도 다 가야 돼. 두 개면 안 돼. 세 개면 안 돼. 딱 하나로 다 가야 돼. 그때 알파로 다 간다면 우리 읽을 때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는 알파로 수렴한다. 수렴한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다음부터 쓰겠다 이겁니다. 정리한 거야. 그 다음 단원이 왜 연속이냐면 다음처럼 fx가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자. 2차 함수죠? 우리가 2차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알고 있거든. 빠꾸난 부분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를 구하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함수의 극한을 구하재. 그럼 지금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가 직관에 의존하든가 아니면 성질을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직관을 세우고 싶은 거야. 다항함수 친구들은 빵꾸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아. 뭐 1은 뭐 이쯤 어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 1 넣으면 이거 1 넣으면 뭐 나와? 2 나오죠? 함수값 2란 말이야. 즉 다항함수들은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빵꾸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기 때문에 대입하면 극한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지금 gx를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를 보재. 봐봐 다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도움을 받기 위해서야. 우리는 직관으로서 해결할 거야. 그럼 다음 식을 그리고 싶어. 근데 지금 일단 x에 1을 넣어봤어. 그럼 0분의 0이거든. 그러면 분모가 0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럼 분자가 0이면 모양이 바뀝니다. 이거 약분 치면 x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2는 직선이잖아. 그럼 2는 4죠. 다음처럼 생각한 건데 원본은 다음 친구 gx를 그리면 지워지면 x 더하기 2지만 얘는 뭐라고 했어? 2에서 빵꾸나 친다고 했잖아. 이 친구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2에서 빵꾸난 친구거든. 2는 4인데 이게 완전 gx란 말이야. 다음 친구는 분모에 x 빼기 2가 있고 약분된다는 건 분모에 x 빼기 있다는 건 빵꾸 2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야. 그래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분돼서 날리면 x 더하기 나온다면 실제의 그래프는 y는 x 더하기인데 2에서만 빵꾸난 그래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은 존재하고 연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걔를 어차피 이런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빠르게 연상하면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극한으로서 판단하고 싶은데 분모빵, 분자빵이면 모양을 바꿔야 돼. 지워집니다. 약분되면 남죠? 하면 우리가 이 친구는 2이면 4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다음처럼 계산하겠다 라는 거지만 얘를 보고서 실제로는 다음 그래프 때문에 다음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수렴한다의 종류가 두 개 있거든. 실제로 우리가 수렴의 종류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번은 아까 한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직선이기도 하고 1면 2죠? 함수값이랑 똑같지? 그래프가 생겼기 때문에 빵꾸가 없기 때문에 극한이랑 함수가 똑같아서 2죠? 얘 정확히 말하면 x가 1로 가면 y가 2로 무한히 다 간다. 그럼 얘는 2에 한없이 다 간다라고. 얘 이름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가면 y는 2로 무한히 다 간단 말이야. 다 가고 다 가면 y 2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한다? 2로 한없이 다가가면 걔가 2로 수렴한다. 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겠지만 이게 아니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 그러면 얘랑 그냥 다르거든. 얘는 봐봐. 얘는 그래프가 상수함수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2.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1일 때 y는 2가 맞거든. 근데 x가 1로 다가가면 y는 2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얘는 2다야. 2인 거라고. 얘는 아까 뭐였어? 아까 이 친구 뭐였냐면 2.01, 2.02, 2.01, 2.02, 뭐 2.002, 2.0002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잖아. 얘는 다가가는 건 말이야. 점점점 x가 1로 다가가면 y도 1로 다가가는데 얘는 그냥 2인 거라고. 방향이 없어.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 두 개 다 뭐라고 그랬다고? 둘 다 2로 수렴한다. 2를 극한으로 갖는다. 이 두 개가 모두 극한까지 2를 갖는다. 두 개라고. 이 둘 다 이거라고. 이해돼요? 이것도 전부 다 얘의 범주라고. 값도 2라고.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고. 2이다. 다 간다. 둘 다 결국은 둘 다 2에 수렴한다 하고 읽는다고. 같은 말입니다. 극한 1을 갖는다. 2를 수렴한다. 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수렴의 종류는. 다음처럼 수렴.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하는 건데 수렴의 종류가 두 개 있는 거야.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극한을 판단하세요 라고 물으면 좌극한과 우극한 두 개를 보는 게 맞아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가 왼쪽에 다가오는 걸 좌극한, x가 오른쪽에 다가오는 걸 우극한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판단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아야만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을 구하세요 나오면 몇 개 하는 거야? 두 개 하는 겁니다.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내가 항상 극한은 좌우 두 개 구하는 거고 연속은 좌우항 세 개 구하는 겁니다. 다시 fx가 있어. fx가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거든. 절대값이 등장했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 문제에서 절대값은 항상 등장하거든. 그럼 절대값이 등장한다면 우리 뭐 해왔어? 이거 보자면 뭐 했어? 범위를 나누죠? x 빼기 1이 양수, 즉 x가 1보다 클 때, x가 작을 때 두 번 풀 거 아니야? 그럼 x가 1보다 크면 등은 못 들어갑니다. x가 1이면 분모가 0이죠? 안 돼요. 분모가 0이면.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지워지면서 x 더하기 1이거든. x가 작으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겠지. 그러면 다음 그래프는 x가 1보다 클 때는 다음 그래프, 작으면 다음 그래프 그렸어. 이 상태에서 뭘 구하자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얘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절대값 찍고 함수를 그렸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맨 처음에 동을 받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 그 뒤로는 안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렸어. 그러면 거듭 말하지만 지금 x는 이렇게 있으면 x가 1로 무한히 다가갈 때 y는 어디로 갑니까? 인데 방향이 두 개라고. x가 1보다 작은 방향에서 올 수도 있고 큰 방향에서 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럼 잘 봐. x가 왼쪽에 다가가는 걸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상황에서 x가 왼쪽에 다가오는 걸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에 대한 좌극한은 1 빼기가 붙거든.
정확히 말하면 1 빼기는 뒤에 조그만 0이 붙어야 되는데 이 0은 정확히 말하면 무한소를 말하는 거거든. 1 빼기 0. 이 0은 무한소라 불러요. 무한소. 무한소는 무한대의 반대말인데 무한대는 무한이 커진 상태, 무한소는 무한이 작아진 상태인 겁니다. 0으로 무한이 다가가는 중이야.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로 쓰면 0은 적당히 작은 수인 겁니다. 즉 1에서 적당히 작은, 필요하면 더 작을 수 있는 적당히 작은 수가 좀 줄어든 형태인 거라고. 그럼 바꿔 말하면 좌극하는 x가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 다가가면 그때 fx, y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라고. 그럼 그래프에 돌 받으면 좌극하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말한다. 그럼 1 마이너스니까 뭐 예를 들어서 0.9, 0.99, 0.99 다음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중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함수는 극한은 x가 다가갈 때 y 세로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거든. 그럼 x가 1 왼쪽 다가가면 이때 y는 어디로 가? 이때 y값 얼마야? 이때 y값 왼쪽에서 y값 마이지. 그럼 이 자극하는 마이인 거야 이렇게. 맞아요? 잘 봐야 돼. 헷갈리는데 x가 갈 때 x가 왼쪽은 작은 쪽이야. x가 왼쪽에서 다가갈 때를 저극한 1보다 조금 작을 때 다가가는 걸 자극한이라고 부르고, 우극한은 아니 그 마이너스 0은 뭐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0인 겁니다. 무한소의 의미예요. 1보다 조금 작은 쪽에 다가간다. 때문에 옛날에는 붙이기도 합니다. 생략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빼기 0이 생략된 겁니다. 0이 생략. 우극한은 오른쪽에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 그러면 1에 대한 우극한이거든. 마찬가지로 0 생략,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간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 다가가면 어떻게 돼? y 어디로 가? 2로 가죠? 다음 친구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2, 우극한이 2거든. 다르죠? 다르단 말이야. 다르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x는 1에서 극한값. 다르다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하나로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극한의 정의야. 극한값은 x는 a에서의 극한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좌극한, 우극한 구하고 서로 같아야만 극한이 존재한다. 이해돼?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 딴짓거리 할 수 있거든? 잘 봐. 지금 x에 대한 방향을 했지. x는 가로. 즉 가로가 움직일 때 세로가 어떻게 움직이니? 그럼 가로가 지금 왼쪽에서 작은 쪽에 다가가는 거 자극한, 오른쪽에 다가가고 우극한이라고 하지. 이해돼? 그럼 x의 방향에 따라서 y의 방향도 생긴다. 봐봐. 이거 x가 다가가지 마이너스 2로. 미안. x가 1로 다가갈 때 y는 마2로 다가가지. 다가갈 때 y값은 마2보다 큰 쪽에 다가가고 있어? 작은 쪽에 다가가고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그럼 마이가 좀 큰 거 아니야? 여긴 이때의 y값은 마이가 좀 크지? 그러면 가운데다가 플러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y에 대한 방향은 우극한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에 다가가고 있다. 위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 다가오는 게 x로 바꾸면 오른쪽이겠지. 마찬가지 이쪽도 우극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2로 다가가는데 위에서 내려오잖아. 위에 좀 크겠지. 플러스야. 이렇게 y에 대한 방향도 표시할 수 있어야 나중에. 네? y에 대한 방향 우극한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y값 보는 거야. y값 세로 보는 거야. 세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면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면 커 작어. 커야 플러스고 작은 마이너스입니다. 차가지. 위에 있잖아. 위에. 이 위에 있잖아. 네. 위에 있으면 이게 좀 크다는 소리니까. 조금 크다는 소리야. 조금. 좀 크다고. 이거 위가 작아 커. 위에서 아래로 다가오면 2보다 y값 커 작어. 그냥 위에서 다시 그러면 이렇게. 쌤 책임지 써보세요. 그래서 잘 보면 맨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푸는지 봅니다. 아 10시 10분. 이것만 할게 있어봐. 봐봐 잘 봐.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절대값이 등장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풀 거냐인 건데 항상 극한은 뭘 보는 거라고? 좌극한, 우극한 보는 거란 말이야. 다음 극한을 구하재.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보는 거야. 이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결국은 좌극한, 우극한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좌극한, 우극한을 보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절대값이. 그래서 리미트 x는 1에서 극한을 보재. 그럼 항상 뭐 한다고? 좌랑 우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좌 구하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지. 맞아? 그러면 x가 1보다 좀 작지? 그럼 내가 여기 빼기 0 무한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 무한수를 우리가 보통 정수 가지고 놀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1보다 작은 건 0.1쯤을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1가 좀 작다는 건 한 0.1쯤 작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그러면 x가 1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 0.1이니까 한 0.9쯤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 직관으로 보자면. 그러면 0.9 집어넣으면 절대값 내부가 음수야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좌극한 우극한을 적용하면 절대값 내부의 부호 판정이 돼요. 그럼 좌극한은 절대값 내부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그러면 이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지워지면서 남는 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x 더하기 1이거든.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집어넣으면 2겠지 이렇게. 즉 좌극한 2입니다. 즉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하면 절대값이 벗겨져요.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그럼 같은 행위입니다. 범위를 나누는 거랑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하는 거랑. 그럼 마찬가지 x가 1 플러스로 할 때 우극한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절대값이 1보다 좀 크면 1보다 좀 큰 거에서 1을 빼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야. 그럼 절대값이 그냥 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1분의 x 빼기 1 x 더하기 1이라서 그냥 지워지면서 x 더하기 1밖에 안 남거든. 그럼 x 더하기 1에 대한 1 우극한은 그냥 마찬가지 이거 얼마야?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거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없어졌죠? 이 마이너스가 사라졌잖아 지금. 마이너스 없어졌어. 미안해. 그래서 얘는 2구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어때? 이 친구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지.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x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 x 빼기 1 약분하는 거는 함수값 구할 때는 하면 안 되고